네, 8-2절 정연파의 전압과 전력값입니다. 자, 2절을 마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정연파의 전압과 전력값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어느 점에서의 순식값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 그 다음에 첨두값 대 첨두값, 그러니까 사인파에서는 양의 첨두, 음의 첨두가 있죠. 그래서 피크 투 피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RMS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이 정연파에서는 도입이 되는데요. 루트 민 스퀘어의 약자인데 RMS의 정의와 실효,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실효값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주기 동안의 평균값이 항상 0인 교류 정연파를 설명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인파는 양의 부분과 음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거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더하면 0이 되죠. 그래서 평균값은 항상 0인데 이러한 그 교류 저연파를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주기 동안의 평균값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순식값이라는 것은 어느 한 순간의 값을 순식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nstantaneous instantaneous value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 8-11에 정연파 전압의 순식값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T1, T2, T3는 다 어느 한 순간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정한 건데요. 어느 한 순간 T1에서의 전압값은 V1을 갖게 되고, 그 다음 T2에서는 V2, T3는 이제 최대에 도달했을 때죠. 그때 이제 전압값 V3. 그래서 사인파는 어느 한순간에 어떤 값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B를 보시면 그걸 실제 이제 예로 적용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 주기가 지금 20 마이크로 세컨드인 사인파의 최대값은 10볼트인 사인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인파의 그 각 순식값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대값인데요. 최대값이라는 거는 정연파 전압, 정연파 전류의 값이 피크, 맥스가 될 때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연파 전압 파형의 전압을 규정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그리고 정연파의 진폭, 이것도 간단히 전압 파형에 대해 이제 우리가 VP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최대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최대하면은 자 최대하면 우리는 맥스, 맥시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사인파에서의 이 P의 의미는 뭐냐면, 자, 산의 꼭대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피크라고 하죠. 피크. 그래서 볼티지 피크라고 씁니다. 볼티지 피크. 그러면 이 사인파가 매 시간마다 이제 전압값이 변하는데, 그 변하는 사인파의 최대 지점인 이 최대 지점에서의 값이 얼마냐? 그게 바로 이 저음파 전압의 또는 저음파 전류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여진 사인파의 최대값은 바로 20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한테 VP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바로 이 피크 값을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20볼트가 되죠. 자, 첨두 다시 첨두.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피크 투 피크라고 하는데요. 꼭대기에서 꼭대기. 그러니까 양의 꼭대기에서 음의 꼭대기가 얼마나 되느냐,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정엽파의 전압을 피크 투 피크 또는 RMS, RMS는 루트 민 스퀘어의 약자고요. 이거 두 가지를 규정할 수 있는데 피크 투 피크는 첨두 값에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지금부터 보이고 있지만 사인파의 최대값이 20V다. 그러면은 피크 투 피크는 40V가 되는 거죠.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루트 민 스퀘어 값은 얼마냐? 14.1V. 그러니까 루트 민 스퀘어라는 것은 실제 이 사인파가 얼마만큼의 전압을 보여주느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제 실효, RMS를 실효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는 전압은 몇 볼트냐. 그래서 여기 피크 투 피크가 뭐 40볼트고 피크는 20볼트인데 그러면 이게 항상 이 실제적으로도 20볼트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라는 거는 이제 루트 제곱근 값을 가리키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전압이 몇 볼트의 전압으로 이제 미쳐지느냐를 얘기할 때 이 시료값을 얘기하는데 시료값은 보통 V, R, M, S로 표시를 하고 피크 전압값에 0.707배 정도가 시료 전압값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료 전압값을 무엇인지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 8-14에 직류와 교류의 경우에 같은 양의 열이 발생될 때 정연파 전압은 직류 전압원과 같은 시료값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 그림을 보시면 자 지금 자 A번 그림의 이 소스 사인파 전압원으로부터 저항 R의 VRMS의 값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항은 열을 내겠죠. 자 열을 내서 이만큼의 이제 온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거 이만큼의 온도를 기록하도록 열을 낼 수 있도록 자 똑같은 저항 R에다가 DC 전원을 같이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원 값을 쭉 조절했더니 자 어떤 특정 전원 값에 도달을 했을 때 이 RMS 값과 똑같아졌다. 그걸 봤더니 바로 VRMS 값은 0.707 곱하기 VP 즉 피크 볼티지 값을 곱했을 때 실제 DC 전압이 몇 볼트일 때와 똑같다 라는 것을 이제 나타낸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식으로 잘 정리를 해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317페이지와 318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VRMS 하면 이거는 시료 전압 값을 물어보는 거구나. 그러면 AC 전원은 이 사인파니까 이 DC 전원과는 다르죠. DC 전원은 시간 t가 계속 변해도 일정하게 값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인파는 시간이 변하는 동안 계속 사인파도 이렇게 포지티브 네거티브의 값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평으로 내면은 이렇게 둘이 상쇄가 돼서 평균 제로가 되는데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전압이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AC 전원이 몇 볼트이다. 그러면 RMS는 몇 볼트인가, 시료 전압은 몇 볼트인가를 계산할 때는
피크 볼티지의 0.707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RMS 전류를 알고 싶으면 피크 전류 값에 0.707배를 해주시면 시료 전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RMS 값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관계는 0.707배의 비례 관계에 있다. 그러면 피크 볼티지는 바로 0.707 분의 V RMS 값이 되겠죠. 자, 이것과 달리 이제 또 그래서 이걸 이제 정의를 하면 시료 전압은 값은 0.707분의 1은 1.414가 됩니다. 그래서 1.414 곱하기 RMS 전압값, 시료 전압값을 해주시면 피크 전압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피크 전류값은 1.414 곱하기 시료 전류값을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건 다 이제 피크일 때의 이제 최대값일 때의 얘기고, 그 다음에 피크 투 피크 최대에서 최대까지의 값은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준 값이 되겠죠. 그래서 피크 투 피크 전압값 V는 2.828 곱하기 시료 전압 VRMS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값이라는 게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이 사인파에서 양의 부분과 음의 부분을 이렇게 평균을 내면 어떻게 돼요? 빵이 되지요? 0의 값을 갖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반주기에 대해서, 보통 이제 평균값을 내서 이게 어느 정도의 값을, DC 전압 값을 갖는지를 이제 알아내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평균 값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전압 또는 전류를 규정하는데 이제 이 평균값을 이용을 하는데, 평균값은 피크 전압 값의 0.637배 정도의 값을 갖는 게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0.637 곱하기 VP가 이제 평균 전압, 평균 전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 요 사각형에 그리는 면적은 요 사인파가 그리는 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8-3절에서는 이 정연파의 이제 각도를 이제 한번 측정을 해볼 텐데요. 정연파는 그 시간을 나타내는 그 수평축을 따라 이제 측정이 되는데요. 한 주기나 한 주기 일부분을 완성하는데 그 필요한 시간이 각 주파수마다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도 또는 라디안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정연파의 어떤 특정 지점을 표시할 때 디그리 혹은 라디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8-3절을 배우면 여러분들은 정연파의 각도의 관계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연파를 각도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디안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라디안이라는 것을 디그리, 도로 변할 수가 있고, 정연파의 이상을 결정한다.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측한다가 되겠죠. 예측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림 8-7번을 보시면 이제 라디안과 각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지금 그림을 보면은 뭐가 생각나죠? 저는 이제 배가 고픈지 이제 피자가 생각이 나는데요. 자, 이 피자를 이제 나눠서 주는데 어떻게 나눠줬냐면은
자, 우리는 그 원은, 이 원의 전체 각도는 360도로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원은 360도죠. 그럼 1도는 원의 360분의 1이 되겠죠. 전체는 360도인데 그 중에 1도라는 거는 36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1라디안이라는 건 뭐냐? 1라디안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지금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이 피자가 먹고 싶어요. 그런데 조건이 생겼어요. 너는 피자를 잘라 먹는 대신에 어떻게 잘라 먹으냐? 자, 이 피자의 중심에서 이 끝까지, 우리는 이걸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주까지의 길이를. 자, 반지름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이 원주의 길이가 같도록 해서 피자를 잘라 먹어라. 아주 좀 어려운 조건이 붙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지름과 똑같은 자를 가져와서, 자, 이 반지름이 봤더니 피자의 반지름이 15cm예요. 15cm 짜리 반지름 줄을 자를 갖고 와서,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느 한 지점으로부터 한 지점까지 15cm가 되는, 자, 여기도 15cm, 여기도 15cm가 되는 길이를 재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네 하고 딱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 아까 처음 재서 시작했던 점부터 여기까지의 각도를 한번 재어봤더니 57.3도가 나왔어요. 57.3도.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은, 이거를 1라디안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1라디안. 그래서 1라디안이란 뭐냐? 재봤더니 57.3도를 가리키는 걸 알아냈죠. 그래서 라디안이라는 거는 반지름과 그 다음에 원주 길이가 같은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봤더니 1라디안은 57.3도입니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10cm, 20cm, 40cm, 50cm 이렇게 계속 변해요. 그럼 원주 길이도 같이 또 10cm, 20cm, 30cm, 40cm 변하겠죠. 그럴 때 라디안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라디안은 항상 57.3도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57.3도가 360도에 몇 분에 그 얼마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재봤더니 57.3도 분에 360도를 했더니 6.2827225 뭐 이렇게 계속 이제 값이 나가는데, 이걸 봤더니 2 곱하기 3.14136 해서 계속 나가는 뭐예요? 원주율의 길이가 나오죠. 그래서 그 1라디안 분의 360도는 2파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2파이. 자, 그러면 360도는 어떻게 되죠? 자, 요 2파이 곱하기 밑에 360도를 나눴던 57.3도는 라디안이죠. 그래서 라디안. 그래서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2파이 라디안 하면은 뭐예요? 이 라디안이 좀 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요거를 그냥 생략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60도는 몇 파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2파이예요. 근데 그 2파이라고 하는 그 뒤에 사실은 라디안이란 말을 빼고 우리가 이제 짧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몇 파이니? 그러면 2파인데요. 사실은 그 뒤에 라디안이란 말이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사인파를 보시면 이 사인파가
한 사이클을 이룰 때, 자, 여기에 지금 0도부터 2파이로 이제 표시를 했죠. 그래서 2파이 라디안까지 표시를 했는데, 자, 앞에서 우리가 봤던 대부분의 사인파 그림에서는, 자, 이 세로축은 전압 혹은 전류를 표시를 하는 데 썼었고, 그 다음에 가로축은 시간으로서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자, 이 파이가 왜 나왔을까? 이 파이는 우리가 원을 표시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왜 파이가 나왔느냐? 그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리는 이 사인파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느냐? 사실은 이 사인파는 원입니다. 원이죠. 이렇게 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교수님이? 네. 지금 우리가 이 그래프에 나타난 사인파는, 자, 사인파의 옆모습입니다. 옆모습. 그러면 앞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앞모습은, 자, 이 중심을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사인파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앞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옆에서 보면은, 자, 이 사인파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사인파를 그리면서 앞으로 계속 나가겠죠. 자, 이거를 펼쳐 놓은 게 바로 이 사인파의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사인파를 각도 그리고 파이 라디안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자, 0도는 말 그대로 0도고요. 파이 라디안으로 표시하면 2파이 라디안, 그리고 제로 라디안 똑같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45도는 4분의 파이 라디안, 90도는 2분의 파이 라디안, 135도는 3분의 파이 라디안, 180도는 파이 라디안. 그 다음부터는 동일하겠죠. 그래서 360도는 2파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80도는 우리가 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전한 1회전에 이제 2파이 라디안, 그래서 이제 360도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각도를 찾아라. 그러면 라디안을 알고자 할 때는 360분의 2파이 라디안 곱하기 디그리를 각도를 해주시면은 원하는 라디안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도를 구해라. 그러면 라디안 수가 주어졌을 때는 파이 라디안 분의 180도 곱하기 라디안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도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연파의 각도를 어디에 이제 해당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림 8-19의 그림인데요. 1번 그림은, 자, 한 사이클이라는 거는 한 번의 원 운동을 마쳤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0도부터 시작해서 180도,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엔 90도겠죠. 자, 이 90도가 최대가 됐을 때의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180도가 됐을 때는 다시 0의 값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270도는 음의 최대값, 그 다음에 360도는 다시 0. 그래서 요 사인파는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표시하지 않고 각도에 대해서 표시한다고 그래요. 디그리라는 영어로 즉 우리말로는 각도죠. 각도로 표시한다 그러면은, 자, 모든 사인파의 각 지점들을 각도로 다 표기가 가능하겠죠. 한편
이걸 라디안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똑같이 360도는 2파이고 180도는 파이고 90도는 2분의 파이고 135도는 2분의 3파이고 그래서 라디안으로도 표시할 수가 있고 각도로도 다 표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5도는 라디온으로 얼마가 되겠나? 금방 계산할 수 있겠죠? 45도는 4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기준에 대한 저음파의 위치를 우리는 이제 각도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페이즈라고 합니다. 페이즈, 위상이라고 얘기하죠. 페이즈, 우리말로는 위상. 즉 정연파의 위상이라는 것은 정연파의 위치를 명시하는 각도가 되겠죠. 그래서 위상으로 표시하라 그러면 우리는 사인파를 이 각도로 표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인파가 위상천이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두 말이 합쳐진 건데요. 위상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각도를 갖는 사인파죠. 그 사인파가 천이 움직였대요. 그러면 이 움직인 걸 어떻게 표시하느냐? 자, 지금 A번 그리면 사인파 A와 사인파 B는 모양이 아주 똑같습니다. 최대값도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주기도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비스듬히 옮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A와 B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A는 B보다 위상이 90도 더 빠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자, 요게 이제 시간축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원래는 이제 그 각도축이지만 시간축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이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게 더 먼저 나타나냐면은 바로 A라는 사인파가 먼저 나타나죠. 그래서 A가 B보다 90도 더 앞선다. 또는 B는 A보다 90도 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B번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인 이 A의 사인파보다 B가 더 먼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B가 A보다 90도 앞선다. A가 B보다 90도 뒤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예제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원하는 거는,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고 싶은 거는 A와 B 사이의 위상 관계죠. 위상천이가 얼마큼 되어 있는지, 그리고 최대값은 각각 얼마가 차이 나는지. 자, 이거를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 예제 8-8번이니까 체크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